자, 인문강의 제2강 되겠습니다. 2강은 교재 페이지 11쪽입니다. 11쪽 위에 6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용어 정의 봅시다.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대손은 뒤에서 우리가 배웁니다. 또 뭐하냐?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도 배웁니다. 또는 개축도 배웁니다. 는 회의를 말한다. 이게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일부 증축뿐만 아니라 개축도 포함해서 리모델링입니다. 대손도 하게 되고, 이어서 7번, 8번, 9번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7번 뭘까요? 초고층 건축물. 8번 준초고층 건축물. 9번 고층 건축물.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초고층 봅시다. 층수가 50층 이상이든가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주의할 것은 50층 이상이면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준초고층,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이 아닌 거. 그건 또 뭐냐? 이따 보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인데 초고층이 아니다. 다음 9번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이것도 똑같이 30층 이상이든가 높이가 120m 이상이든가 둘 다 되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만 돼도 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초고층, 준초고층, 고층 건축물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일단은 층수하고 미터를 보니까 한 층당 4m로 계산돼요. 30층은 120m, 50층은 200m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40층짜리는 뭘까요? 40층짜리는 물론 고층 건물이죠. 근데 특별히 무슨 뭐가 되냐면 6번에 보니까 50층은 안 됐잖아요. 준초고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준초고층이 된다. 왜 준초고층 개념이 필요하냐? 나중에 건축법 뒤에 보면은 나중에 기본서 배울 텐데 방화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 같은 거 할 때 준초고층 건축물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준초고층이 뭐지?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40층짜리구나. 예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과 관련해서 시험지 나온 걸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봅시다. 9번 고층 건축물. 자,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은 고층 건축물이다. OX 5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5 하지만은 이게 첫 번째 시험지 나올 때 당황했어요, 다들. 이렇게 낼 줄 몰랐거든요. 읽어보니까 3층 미만이야 이상인데 그거 버린 거예요. 가지고 틀렸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보니까 이상이거나니까 어느 하나만, 여기는 합격이죠. 여기는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이란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나중에 이걸 갖다가 구조를 볼 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워낙 위험한 건물이기 때문에. 이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3번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이렇게 뭐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와 관련된 건 1번, 2번이에요. 왜냐? 1번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한쪽 끝쯤 고정되고 해가지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돌출? 3m 이상, 3m 이상 외야 되겠네요. 두 번째, 2번.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기둥이 없을 때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입니다. 그것의 중심선으로부터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 20m 이상 외야 되겠네요. 이럴 때 특수구조 건축물인데 그림 그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그림 그리겠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이제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벽이든, 이게, 벽이든 기둥이든 상관없어요. 벽이든 기둥이 상관없고, 거기에 무슨 선으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튀어나온 부분, 이 차양 같은 게 튀어나왔어요. 보호나 차양이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미터? 3미터 이상 튀어나왔는데, 한쪽 끝은 지지되고, 한쪽은 지지되지 않는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지지가 되잖아요. 받침대인데 여기는 기둥 같은 게 없어요. 여기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이걸 뭐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3m 이상 돌출. 3m 이상. 어디서부터? 중심선으로부터. 자, 동그라미 2번. 이게 벽하고 벽 사이예요.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예요. 근데 이럴 때 몇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때 거기 보니까 20m 이상 떨어뜨려야 되죠. 이때 주의할 것은 떨어지는 것이 요건 기역, 요건 니은. 자,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기역이다, 니은이다. 보니까 기역, 니은. 니은이죠. 중심선으로부터 여기 20m 이상 떨어질 때 육안으로 보면 20m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수 구조 건축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건축주, 설계자, 공사 감리자, 공사 시공자. 이 넷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건축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이 넷을 건축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먼저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 대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 설치, 공작물 축조 등을 발주하거나, 발주한다는 건 이제 일을 갖다가 맡기는 거죠.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공사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다만 사람 시켜서 하겠죠. 업자 시키거나, 또는 스스로 하는 자도, 현장 관리인도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역시 또 건축주예요. 자기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업자한테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직접 할 때는 현장 관리인 두어야 돼요. 이게 건축주입니다. 두 번째, 설계자.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행하는 자, 보조자, 도움방도 포함한다. 공사관리자. 자기의 책임으로 이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 설비 등을 갖다가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된지 확인하고 품질 관리 등등에서 지도 감독하는 자다. 자, 설계자, 공사 감리자, 요거는 객관식 문제 많이 나왔어요. 설계자, 공사 감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사 감리자 내용을 갖다가 해놓고 설계자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 내용, 공사 감리자 내용을 자세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공자는 별거 아니죠. 건설 산업 규모에 따른 건설 공사를 하는 자가 바로 공사 시공자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특별히 건축주는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현장 관리일도 스스로 공사하는 자도 건축주다. 이거 아셔야 되고. 자, 건축 관계자 모두 몇 명? 4명. 각각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12쪽.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이미 주관식으로 결합건축 나온 적이 있어요. 결합건축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합. 보니까 뭘 결합한대요? 가만히 보니까
건폐율을 결합합니까? 용적률을 결합합니까? 용적률을 결합하는 거예요. 용적률 총량제예요. 쉽게 해서. 용적률 총량제다. 이게 뭔 소린가를 그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결합할 때는 몇 개 이상 대지를 결합합니까? 2개 이상 대지를 결합하죠. 특별히 무엇을 결합합니까? 용적률을 결합한다. 자, 2개 이상이니까 2개짜리 결합을 예를 들게요. 2개짜리 결합. 나중에 결합 건축을 뒤에서 자세히 배웁니다. 여기 용어적이니까 간단히 봐드리겠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단지를 갖다가 결합 건축한다 봅시다. 이 대지, 이 구역을 갖다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역이 있는데 이건 넓은 도로로 둘러싸야 돼요. 넓은 도로로 둘러싸이는데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이 너비가 얼마냐면 폭이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안에 이 큰 대지 안에 또 이렇게 조그만 도로들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조그만 도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현재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9개가 있죠. 이 조그만 도로들은 10m 넘으면 안 돼요. 조금 해야 돼요. 이거는 폭이 넓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결합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이 전체를 갖다가 만약에 무슨 용도적이 만약에 뭐 상업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 지역이 용적률이 얼마 정해졌냐? 이게 만약에 400%로 용적률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 결합할 때 여기 기역 토지하고 기역 대지하고 니은 대지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2개를 결합한다고 봅시다. 그럼 원래는 기역도 몇 %를 주죠? 용적률? 자, 편의상 우리가 면적은 같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죠? 면적 같다고 보고 하는 것이 단순하죠. 면적이 같다 보고 기역도 몇 % 주고 400%. 니은도 400% 주게 돼 있죠. 근데 결합을 하는 거예요. 합치면 모두 몇 입니까? 합치면 800이죠. 근데 결합하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합해서 총량제로. 그래서 주거니 받거 할 때 400 총량이 모두 800%죠. 800%인데 총량으로 2개 합쳐서 누가 많이 갖는 게 나을까요? 기역이 많이 갖는 게 가성비가 나올까요? 니은이 많이 갖는 게 가성비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디가 용적률 많이 갖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총량제 할 때? 기역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임대할 때 같은 평수라도 여기 평수 올리는 것보다 여기 평수 올리는 것이 임대료 더 많이 받고 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거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여기 500%를 하고 그럼 여기 몇 프로 하면 됩니까? 300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결합건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죠? 주거니 받거니. 물론 이제 이 기역과 니은이 같은 소유자면 그냥 하면 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서로 이면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야, 얼마니까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결합건축은 뭐를 갖다가 묶는 거라고요? 용적률을 갖다가 2개 이상 대지에서 서로 합치고 나누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게 세운 지가 생긴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융통성이 있는 거죠. 융통성. 다음, 두 번째, 건축과 대선. 먼저, 건축. 우리가 지금 건축선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건축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 개념 총 몇 가지가 있냐? 모두 거기 5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것은 이 대선이 건축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대선은 건축 개념이 안 들어가요. 대선은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대선을 얘기하려면 따로 대선 그래야 돼요. 그냥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건축은 누구만 들어가는데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만 들어가요. 일단 이 5가지를 입문 강의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기초 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5가지. 그 5가지 이름이 뭐냐? 먼저 신축, 그 다음에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재축, 그 다음에 이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신축은 뭐냐? 신축은 빈 땅에다 짓는 게 신축이죠. 그래서 빈 땅에다가 이렇게 부속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고 주된 건물을 지어도 신축이에요. 처음 짓는 거. 그러니까 빈 땅이 있는데 창고부터 먼저 지었어요. 창고 스타트, 그거 신축이에요. 그 다음에 빈 땅인데 원래 주택부터 지었어요. 신축이에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미 주택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부속 건물이 있었어요. 창고 같은 게 있어요. 주차장이나 창고가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실제로 필요한 주건물, 이게 부속 건물이에요. 진짜 건물, 주택이면 주택, 사무실 건물, 진짜 건물 지어서 이걸 주된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는 이걸 신축이라고 불러요. 이미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속 건물인 상태에서 주건물을 지으면 신축이 돼요. 신축이 됩니다. 이것도 따로따로 할 때는 신축이고, 창고나 화장실인데 진짜 건물 졌다 그러면 뭐다? 신축입니다. 부속 건물의 옆에 주건물 지으면 신축인데, 반대로 이미 주건물,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 하나 새로 지었어요. 옆에다가 이미 주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옆에다가 부속 건물을 갖다가 새로 이렇게 지었어요. 화장실 하나 더 냈어요. 또는 차를 구입해서 주차장 만들었어요. 새로 밖에다가. 자,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는 증축이다. 그래서 이 그림과 요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부속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건물 지면 신축이고, 주건물은 이미 있는데 부속 건물 지면 증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증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슨 증축일까요? 자, 이것도 봅시다. 요거 증축이죠. 또 위에도 이렇게 증축이 이게 가장 많죠. 이런 증축이 제일 많죠. 요것도 증축이고, 또 같은 대지 안에서 어떤 병원이 분관 건물이 있었어요. 분관 건물이 A동이 있었거든요. A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병원이 되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신관 건물 B동을 또 하나 새로 짓는 거예요. 신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요것도 증축이에요. 같은 대지 안에서 한 동 더 짓는 거 증축입니다. 신축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요거 증축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3층짜리 건물이죠. 근데 건축주가 이걸 졸지 막아버렸어요. 몇 층으로 변했습니까? 4층으로 변했죠. 4층으로 변하면 주의하세요. 보니까 일단 바닥 면적 늘어났죠. 바닥 면적 늘어나면 연면적 늘어나죠. 연면적 늘어나면 용적률 늘어나죠. 층수 늘어났죠. 증축이다. 겉으로는 변함없죠. 증축이다. 이거 중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한 것도 증축입니다. 다음, 개축과 재축. 개축과 재축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시 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짓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축조하는데 그 과정이 달라요. 개축과 재축은 과정이 다르다. 다시 짓게 되는데,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서 스스로 철거하고 짓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에서 스스로 철거하고 짓는 걸 개축이라 부르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되었을 때,
자연재해로 멸실될 때 재축이라 불러요. 뭐냐? 예를 들까요? 쉬운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만약에 건물이 이제 비가 줄줄줄 새요. 근데 마침 아들이 돈을 보내주면서 아버님 새 집 하나 지세요 하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러면 스스로 철거하고 지었죠? 그럼 개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있었는데 눈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쓸어가 버렸어요, 그냥. 그건 자연재해죠? 다시 뭐다? 재축이에요. 재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지켜야 돼요. 개축이든 재축이든 뭘 지켜야 되냐? 원칙적으로 종전의 범위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짜리였는데 아들이 돈 많이 줬다고 3층을 지어버렸네? 3층을 지었네? 그럼 개축이다 아니다? 안 해요. 오버됐잖아요. 개축이든 재축이든 옛날 것보다 오버되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이때는 뭐라고 그런다? 신축이라고 해요. 신축. 중축이 아니라 신축. 이거 시험지 잘 나오죠? 신축이라고 부른다. 이거 시험지 아주 잘 나와요. 중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이전. 이전은 주의하세요. 거기 교재 보고 가겠습니다. 이전은요. 세탁소 이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전은 가만히 보니까 첫째 누가 등장하냐면 주요 구조부가 등장해요. 주요 구조부 아까 바지 보내주기 4개, 6가지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말장난문제 주의하세요. 해체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골격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이전하면 다른 데 갈 것 같은데 다른 데 안 같아요. 안 갑니다. 같은 데지, 같은 데지. 주요 구조부를 그대로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같은 대지에서 그건 뭐 하는 거냐? 위치만 옮기는 거. 위치. 다른 대지가 아니에요. 말장난 문제 다른 대지 틀려요. 같은 대지요. 위치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대지면 골격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위치만 옮기는 것이 바로 뭐다? 이전이에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 빌딩 같은 경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전이 가능할까?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목조 건물 같은 거 있죠? 목조 건물 이런 거 밀어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그걸 이전이라고 한다. 말장난 문제 주의하시라.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위치만 옮긴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수선. 대수는 수선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디 정도는 못 미치느냐? 건축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많이 고치는데 건축 정도는 못 돼요. 근데 조금 고치는 건 아니에요 또. 조금 고치는 건 그냥 수선이고 많이 고치는데 어디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건축까지는 못 되는 거. 그게 대수선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둥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립병, 주기단 등의 구조나 외병틀을 수선 변경하나 증설 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다만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많이 하다 보면 증축, 개축, 재축 되잖아요. 그건 건축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올라가 봅시다. 총 몇 가지가 대선이 나오느냐? 8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초 임무가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해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그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이것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 근데 저것은 그냥 벽면적이 아니에요. 중개사 시험이 나올 때 그냥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틀렸다 그랬어요. 왜냐? 앞에 그가 빠졌으니까. 그럼 그가 누구냐? 이 그라는 것은 내력벽.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벽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거기 동그라미 8번.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정설 해체하거나 벽 면적을 3.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한다. 외벽. 이걸 시험지에 뭐라고 했냐? 내부에 사용하는,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내부라고. 외벽이지 내부가 아니죠. 그렇게 말장문제 낸 적이 있고. 특별히 동그라미 7번. 다가구는 가구간이라 불러요. 다가구는 가구간. 다세대는 세대간이라 불러요. 옆집을 갖다가. 이런 얘기예요. 7번. 다가구, 다세대 등장하죠. 자, 여기 봅시다. 한마디로 공사하는 거예요. 요거 공사하는 건데, 요거 공사하는 건데, 요거. 옆집하고 여기 경계벽. 자, 가장 원초적인 걸 물어보겠습니다. 요것이 주택입니다. 주택이라고 봅시다. 자, 요것은 다가구 주택일까요? 다세대 주택일까요?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알려고 그러면은 여기 현장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이걸 딱 찍어 먹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호실, 거기 메토 붙어 있죠? 그거 봐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알려면 뭘 봐야 될까요? 소위 공부를 봐야 되겠죠? 공부. 즉, 건축물 디자인이나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이다. 이게 다가구면 가구간 그래, 가구간. 다세대는 세대간 그래요. 이때 경계벽, 요거 공사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손이다. 요거 벽 공사하는 거 있죠? 요거 대손인데, 그렇다면 무엇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연립. 또 하나 뭐가 빠졌어요? 아파트. 아파트 이 공사는 여기 빠져요. 뭐만? 다가구고 다세대만 뭐가 된다? 대손이 되는데, 다른 얘기. 다가구는 단독택일까요? 공동택일까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만, 다가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다가구택. 단독택입니다. 단독택. 여러 집 살아도 단독택입니다. 다세대는 공동택입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게 다가구라면 소유권이 전체가 몇 개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오면 다가구가 경매에 오면 9집이 쫓겨납니다. 9집이 하나로 보니까. 근데 다세대는 집집마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301호만 경매 나면 이것만 넘어갑니다. 그죠? 소유권이 9개가 있는 거죠. 다세대. 그렇습니다. 오늘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이걸 알려면은 건축물 디자인이나 또는 등기부, 건물 등기부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세대 간, 가구 간 경계벽 공사가 뭐라고요? 대손이다. 그런데 연립이나 아파트는 안 들어가요. 이어서 공이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면적 높이 등의 산정 방법. 1번 면적의 산정 방법. 건축 면적 1번. 2번 바닥 면적 2번 나오죠? 공교롭게 여기서 작년에 올해 중간시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9월 18일 날. 거기 가만히 보세요. 건축 면적 설명, 바닥 면적 설명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거기 괄호를 쳤어요. 괄호를 갖다 쳐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랬어요. 둘이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어디다 괄호 쳤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위에 건축 면적, 밑에 바닥 면적 어딜까요? 공통 들어갈 말 괄호를 어디다 쳐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적으라 그랬을까요? 수평 투영 면적.
수평, 그걸 냈어요, 이것이. 올해 시험제예요. 여기서 나왔어요. 수평 투여 면적. 2개 딱 올려놨어요. 2개 올려놓고 공통 들어가는 걸 써봐. 이렇게 했어요. 수평 투여 면적. 그러니까 이 인문서에서도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인문서에서도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건축 면적부터 봐드릴게요. 수평 투여 면적은 공통이죠. 먼저 수평 투여 면적이 뭔가를 하면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수평 투여 면적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수평 투여 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적을 계산할 때 여기 이렇게 이게 면적이 있다. 이게 자연 현상이 이렇게 돼 있다. 요거 면적 계산할 때 건축법상 자연 현상 그대로 면적을 계산하느냐 아니면 평평한 걸로 계산하느냐 그 뜻입니다. 자연 현상대로 이렇게 계산한다. 평평한 걸로 계산한다. 위에 거다 아래 거다. 위에 거단 말이죠. 요걸로 계산하면 맨날 변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적이 많은 것 같죠? 자연 현상 이게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면적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그 가지고 파였어요. 이렇게 파였습니다. 이게 A 거거든요. 이게 A 건데 둘 다 A 거죠. A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만약 자연 현상대로 자연 모습대로 면적 계산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면적 늘었잖아요. 이만큼 늘었잖아요. 좋죠. 평수 늘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한 평이 얼마인데 2천만 원 이런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토지대장 고치러 갔죠. 만약 이거라면은 가지고 토지대장이나 건물 토지 등기부를 고치러 갔죠. 평수 늘어났으니까. 소위 등기는 변경 등기를 하게 돼요. 가서. 그래서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기분 좋게 한잔 먹고 잤는데 그날 밤에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덮어버렸어요. 다시 또. 다시 줄어들었죠. 또 술도 덜 깨가지고 가서 또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다 아니면 위에 거다 그래서 위에 겁니다. 변함없이 이걸 수평 투여 면적이다. 이걸 맨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수평 투여 면적 이것이다. 수평 투여 면적이 나왔고 먼저 그럼 건축 면적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건축 면적. 여기 건축 면적은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 기본적인 걸 까는 거예요. 일단은 건축 면적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외자가 들어요. 외. 그 다음에 벽. 그 다음에 기둥. 벽 없으면 기둥. 그 다음에 중심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수평 투영 면적. 이것이 이제 핵심 단어예요. 특별히 뭐가 들어있다고요? 외자가 들어있어요. 외자. 건축 면적은 외 벽, 외 기둥의 중심선으로 쌓인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 건축 면적은 뭐하고 연결되죠? 용적률하고 연결돼요? 건폐율로 연결돼요?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연결되죠? 아까 배웠잖아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하고 연결되죠. 자, 이 건축 면적 그림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게 건물이 있어요. 이게 외벽이나 외기둥이에요. 이게 외벽이나 외기둥이다 보면 그거에 무슨 선? 중미선. 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건축 면적이지 이거 전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요 안쪽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이쪽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물론 얘도 나중에 배웁니다. 이게 원칙만 아세요. 일단 원칙만. 외벽의 중위선. 그런데 바다 면적 밑에. 일단 건축 면적하고 건폐율 봅시다. 배웠죠? 앞에 우리 가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배웠죠? 그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칩니다. 건축 면적 할 때. 이거예요. 이래서 여기 대지가 있잖아요. 자, 이걸 건축 면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이거.
물론 여기 외벽에 중심선으로 돌려야 되겠지만은 자세. 근데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음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말이죠. 외자가 없어요. 그냥 각층이에요. 각층하고 각층. 그다음에 벽이나 기둥, 중심선. 또 뭐가 들어간다? 수평, 투영 면적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닥면적 계산하느냐? 각층비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일부도 들어가요. 일부도 합니다. 각층 일부도 돼요. 각층 일부도. 뭐냐? 이거예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2층짜리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 2층의 각층이니까 2층의 바닥 면적은 여기 벽 있잖아요. 벽에 중심선, 이 안쪽. 이것이 2층의 바닥 면적이에요. 다음 1층 바닥 면적은 여기 벽이나 기둥에 무슨 선? 중심선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뭐가 되고 2층 바닥 면적이 되는 1층 바닥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도 있잖아요. 일부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1층에 여기 벽이나 기둥을 하나 세웠어요. 여기에 벽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를 101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층 정 101호의 바닥 면적은 뭐냐? 1층 정 101호의 바닥 면적은 여기 또 중심선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자를 쓰지 못해요. 이거 외벽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외자 못 쓰고 그냥 벽이라고 불러요. 그냥 벽. 그런 식으로 일부, 전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닥 면적이라고 부른다. 넘어가서 14쪽. 연면적. 아까 했어요, 우리가.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 연면적은 아까 했다시피 지하층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하층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런데 예외. 뭘까요? 용적률 계산. 용적률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 지하층 빼잖아요. 빼는 겁니다. 지하층 뺐죠? 또 근데 지하층만 빼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빼는 게 더 있어요. 두 번째, 지상층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예를 들어서 저기 의정부역에 거기 민자역 서면은 신세계 백화점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의정부역이 있는데 보면은 주차장이 지하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층, 6층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야지 되겠죠? 들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 여기서 나오잖아요. 초건축 건축물, 준초건축 건축물 나오죠? 거기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 이게 뭘까? 이거예요. 피난 안전구역. 이것도 빼요. 피난 안전구역 이렇게 생겼어요. 피난 안전구역 이게 아주 고층이나 초고층이잖아요. 준초고층이나 초고층이기 때문에 이럴 때 아예 한 층을 완전히 비워요. 이렇게. 피난 안전구역은 한 층을 완전히 비워버린다고요. 피난하게끔, 나중에 피난하려고. 물론 거기에 전기실이나 기계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실은 못 들어가요. 왕창 빕니다. 그럼 피난 안전구역은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빼준다. 그것이 디귿이고. 니을. 네, 니을은 거기 0, 4입조 사망 이유에 따른 건축물의 경사 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죠. 대피 공간의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 이겁니다. 리을 설명 들어갑니다. 리을. 소위 이것은 헬리포트에서 나와요. 헬리포트. 리을은 뭐에서 나오느냐? 리을은 그 규정이 뭐냐면 헬리포트 규정에서 나오는데 헬리포트는 뭐냐면 큰 건물 때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걸 갖다 옥상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규정이 리을인데 이 건물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평지붕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경사지붕인 경우가 있어요. 평지붕일 때는 여기 헬리포트 만들어 가지고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앉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경사지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이에요, 니은이에요? 니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가 아무리 여기 앉고 싶어도 못 앉는 거예요, 여기. 근데 사람은 구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기 구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양반들 어디로 도망가냐면 헬리콥터가 못 오니까, 여기 못 오잖아요. 이 밑에, 이 경사 밑에, 이 비치분 밑에 대피 공간을 만들어요, 대피 공간. 불이 침범 못하도록 대피 공간을 만듭니다. 이 대피 공간은 용적률 계산할 때 들어간다, 뺀다? 빼준다. 빼주면 건축주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용적률이 안 잡히니까 그만큼 다른 거 더 지을 수 있잖아요.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우리가 아까는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지하층만 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있구나. 이게 완벽한 겁니다. 다음, 용적률 공식. 용적률은 이미 주관식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합쳐서 계산합니다. 용적률은. 다 합치면 됩니다. 이어서 높이의 산정 방법. 높이는 우리가 사람 키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 키는 발바닥부터 머리까지죠. 머리 헤어까지일까요? 헤드까지일까요? 헤드까지죠. 요즘은 거기 신체 검사 거기 보죠. 무슨 검사죠? 1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보죠. 가면은 건강보험 사는 거 있잖아요. 가면은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자로 쟀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지가 앉아 딱 치고 올라가고 그러죠. 세상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입니다. 벌써 나왔어요? 이렇게 되죠. 네. 여기 건물은 지표 면허부터 건축물 상단까지 있단 말이에요. 상단까지 이게 높이다. 위까지 높이가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실 때고, 물론 예는 있어요. 일단은 기초 강의는 바닥부터 상단까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마 높이는 높이보다 높을까요? 좀 낮을까요? 처마 높이는 좀 낮겠죠. 처마가 있는 데니까 좀 낮겠죠. 이래서 건물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까지는 높이라 치더라도 여기 처마는 여기잖아요. 그죠? 여긴 좀 낮잖아요. 이건 좀 낮잖아요. 낮죠? 항상 어디서부터 계산하냐? 지표면이 18점이에요. 지표면부터 건축물의 지붕 틀, 지붕의 골격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제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 상단까지가 바로 처마 높이인데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이거 시험 문제.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알겠는데 깔돌이는 보호를 조그만 보호인데 수직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수직으로 받쳐주는 조그만 보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조그만 보호가.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가 중요하냐? 반자 높이하고 층고가 중요한데 시험제는 층고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층고가. 왜? 최근에도 나왔어요. 층고가. 중개사 같은 데서도 나왔고, 층고가. 왜? 이게 말장난 문제예요. 층고가. 어쨌든, 기본이니까, 반자 높이, 층고, 그림 그려서
설명 들어갑니다. 반자 높이 층고. 지금 이제 요거 그림 그리잖아요. 앞으로 최소한도 두세 번은 더 봐요. 제가 그린 거를. 그러면 아유 저걸 또 그리나 그럴 거야. 근데 처음 공부한 분들은 또 그걸 또 인지해서 보고 어렵게 느껴요. 또 그걸 갖다가 한 번 본 사람은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반자 높이.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봐놔야 돼요. 자 반자 높이하고 층고 설명 들어갑니다.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3층짜리 건물이죠. 그럴 때 2층을 기준해서 설명합니다. 반자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여기 바닥이죠? 여러분 지금 바닥에 있죠? 바닥으로부터 언제까지다? 어디까지다? 반자까지다. 이게 반자입니다. 즉, 이 바닥에서 이게 반자입니다. 요걸 뭐라고 한다? 반자 높이라 부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반자 높이죠? 그럼 여기 이 콘크리트잖아요. 그죠? 이거 비었어? 안 비었어요? 뜯어보면 비었겠죠? 이거 공간입니다. 공간.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반자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바닥부터 반자까지다. 이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는 여기가 낮고 여기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반자 높이를 정하느냐? 거기 보니까 평균 높이인데 끝에 평균 높이인데 그냥 평균 높이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다. 그죠?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를 한다. 높이가 다를 때 면적에 따라서 각 부분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평균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은 쉬운데 실제는 되게 어려운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다음 층고. 층고는 층 높이입니다. 층 높이가 층고가 되겠죠. 주의하세요. 여기 봅시다. 층고는 여기 방의 바닥구조체, 여기 바닥구조체, 거기 뭐라 표현합니까? 앞에를 방의 바닥구조체,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아랫면부터 시기 윗면이죠.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아랫면 윗면입니다. 아랫면이 아닙니다. 윗면까지예요. 이게 층고입니다. 그렇다면 윗면에서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윗면. 그러면 당연히 반자 높이보다 뭐가 높다? 층고가 높겠죠.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높이가 다르면 어떡하냐?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어떻게 한다? 여기 똑같이 면적에 따라 그냥 평균이 아니라 가중 평균입니다. 가중 평균한다. 층고. 시험지 왜 잘 나오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층고란 바닥 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까지 높이다. 그렇듯하잖아요. 아랫면 하면 더 자연스럽죠? 아니에요. 윗면이에요. 이걸 많이 냈어요. 윗면에서 윗면. 그런데 높이보다는 위 5번 층수가 더 많이 나왔어요. 층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위에 5번 15쪽 위에 괄호 5번 층수가 더 많이 나왔다. 층수가 더 잘 나와요. 첫째 또 나오잖아요.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리고 층의 그분이 불명할 때는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다? 4미터마다 한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것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층수가 다르다. 이쪽에서 보면 8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6층이에요. 몇 층으로 계산한다? 많은 층, 8층으로 계산합니다. 많은 층으로. 시험지 내기를 평균 낸다. 그럴듯한데 틀렸어요.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2강 끝나고 쉬었다가 15쪽 제303 건축물의 건축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제3강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